안녕하세요. 대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굴론이 지은 어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어부사는 고문진부 하편인 산문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굴원의 씨는 굴이고 이름은 평, 자는 원, 호는 영균입니다. 생물 연도는 BC 343년에서 BC 277년까지입니다. 주요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나라의 귀족으로 회왕을 섬겨 벼슬이 좌도에 이르고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회왕이 장의의 연행 술책에 빠지는 것을 가하여 장의를 죽이고자 했으나 실패를 하였고 대부들의 참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소를 지어 왕의 가무를 기대했으나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회왕의 아들 양왕이 즉위하자 장사에 좌천되었다가 어부사 등 여러 편을 지어 뜻을 표시하고 명나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주요 작품에는 이소와 어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작품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초나라의 삼류대부인 굴론이 소인들의 참소를 입어 조정에서 쫓겨나 늪가에서 시를 읊조리며 다닐 때 지은 것이다. 굴론이 자신의 고국인 초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명나강에 투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굴원은 자신은 고고하고 깨끗하여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맞추어 살 수 없는 처지임을 간절하게 표현하였다. 이에 반해 가탁의 인물인 어부는 굴원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탁하면 어찌하여 진흙탕을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가 라는 말을 인용하며 세상과 갈등을 빚지 말고 어울려 살도록 충고한다. 굴원이 받아들여 하지 않자 어부는 뱃전을 두드리며 장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근을 씻고 장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면 되지라는 말을 하며 태평성대든 무도한 세상이든 세상의 추위에 따라 잘 적응하라고 충고한다. 그럼 원문을 함께 읽으며 이 글을 풀이하겠습니다. 굴원 기방, 유어 강담, 행음 택반, 안색, 초최, 형용, 고고. 여기에서 이 담자는 원래 연못 담자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디 가, 변두리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강담이라고 하면 강가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택반, 이때 반자도 이 어디에 가. 원래는 이 반자 보면 밭전자가 있고 반반자가 있기 때문에 밭두둑이라든가 밭언저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택반이라고 하면 연못가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최. 근데 최자는 야위다, 파리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초자는 원래 그 나무꾼이라는 뜻도 있지만 뗄나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뗄나무라든가 장작, 장작이 보면 이 나무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체라고 하면은 사람이 장작개비처럼 마르고 파리한 모습을 형용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자는 이 나무가 오래됐다는 뜻에서 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자, 이 나무목 옆에 이 고자가 있죠? 높을 고자가 있죠? 이 글자는 또 파리하다, 야위다. 그래서 이 최자하고 고자는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색이 초체하고 형용이 고구는
뜻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풀이를 보면 구론이 쫓겨난 뒤에 강가에서 논일고 그 연못가에서 다니며 시를 읊조릴 때 이 음자는 시를 읊다란 뜻입니다. 그럴 때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 모습이 마르고 야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풀이를 정리하면 구론이 이미 쫓겨나서 강가를 떠돌고 연못가를 거닐며 읊조리는데 얼굴빛은 초췌하고 그 모습은 야이고 생기가 없었다. 어부견이 문지활 자비 삼녀 대부여 하고 치어사. 자, 이때 이 어부는 보통 이 어자 뒤에 이 지아비 부자를 쓰는 거거든요. 보통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지아비 부자를 쓰는데 이 아버지 부자를 쓰면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행세를 하면서 그 초야에 묻혀 사는 은사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부가 이 구런을 보고서 그에게 물으며 말했다. 자, 이때 2인칭이죠. 그대는 무엇이 아닌가? 삼녀대부가 아닌가? 자, 이 여자도 이 문장 종결사인데요. 이때 이 여자는 문장을 끝내는 종결사로서 의문형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와 여자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삼녀 대부가 아닌 가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녀 대부는 그 벼슬 이름이죠. 삼녀 대부. 자, 하고치어사. 하는 어찌야. 이 고자도 까닭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까닭에 사는 이사자. 이 차자가 똑같습니다. 이것. 여기에 어자는 어디에. 그래서 여기에 이르렀는가. 무슨 까닭을로 이곳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부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삼녀 대부가 아닌가? 무슨 까닭을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굴원왈. 이게 잘못됐죠? 어부가 아닌데 이게 지금 실수가 있습니다. 굴원. 이 굴원입니다. 굴원왈 거세 개탁 아독청 중인 개취 아독성 시 견방. 자, 굴원이 말했습니다. 거세. 이때 거자는 원래 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모두란 뜻입니다. 또는 온통. 그래서 이 거세라고 하면 온 세상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거국적이란 말 쓰죠. 거국적. 나라 국적 써가지고 우리가 거국적이라고 할 때도 이때 온 나라입니다. 거세,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세 개탁, 온 세상이 모두 탁하거든. 아독청, 나만 홀로 맑고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맑고 중인 개취, 많은 사람 또는 모든 사람들이 개취, 다 술에 취했지만 나만 홀로 술 깰 성자입니다. 나만 홀로 술에 깨어있다. 자, 이런 세상에서는 살기 힘들죠.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탁하지만 나만 홀로
맑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지만 나만 홀로 깨어 있다. C 이 때문에 견방 이때 견자는 피동으로 무엇을 받다, 무엇을 당하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이 때문에 쫓겨남을 입었다. 쫓겨나게 되었다. 이 방자는 쫓겨나다, 방출되다. 그래서 방출됨을 입었다. 방출됨을 당하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론이 대답했다. 온 세상이 모두 혼탁한데 나 혼자만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 이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어부알 성인 불응 불 응체어물 이능 여세 추이라. 자, 어부가 말했다. 성인은 어떤 물자는 사물입니다. 외물 또는 만물, 만물의 엉기다, 머무르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체하죠. 체할 때 이 체자가 바로 이 체자입니다. 그래서 머무르다, 막히다 이렇게 뜻으로 쓰입니다. 성인은 만물에 엉기거나 막히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능히 뭐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또는 세상에 따라 또는 세상을 따라 원래 밀다란 뜻이죠. 밀다에서 또 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변하여 옮겨간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외물에 쉽게 막히거나 얽매이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그 옮겨나 변화한다. 이 성인처럼 이 구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인 개탁 하불 굴 기니 양 기파. 좀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굴자가 흐리다 라는 뜻인데요. 흐리다는 것은 흐리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휘저어야겠죠? 그래서 하불은 반어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어찌 무엇 하지 않느냐 해서 기니 그 진흙을 또는 그 진흙 물을 휘저어 흐리게 하려면 휘저어야죠. 그래서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탁하면 너도 그 진흙탕물을 휘저어 가지고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느냐. 너도 같이 깨끗한 척하지 말고 너도 같이 그 진흙탕 물에 같이 휩싸여라.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혼탁하다면 어찌 그 진흙을 휘저어서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며. 중인 개취 하불 포 기 조이 철 길이. 자, 여기도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요. 이 포자는 먹을 포자이고요. 조자는 지게미입니다. 술을 만들 때 밑바탕으로 쓰는 게 바로 지게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보릿고개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보릿고개를 넘던 시기에는 그 술을 담그고 난 이 술 지게미를 먹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자는 술 중에서도 맑은 술이죠. 그 진한 술이 아니라 맑은 술,
맑은 술 이자고요. 그 다음에 철자는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다면 어찌 그 술 지게미를 먹고 그 묽은 술을 마시지 않는가? 자, 이 술 지게미를 먹거나 그 묽은 술, 진한 술이 아닌 것은 묽은 술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먹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다면 너도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이 서민들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술지게미를 먹는다든가 그 묽은 술이라도 먹어야 된다. 즉 세상과 함께 그 자신의 태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하고, 심사, 국어, 자령, 방위. 자, 하고 무엇 때문에 심사는 깊은 생각이죠. 국어, 이때 거자는 들다란 뜻도 있지만 좀 전에는 온통 모두란 뜻도 있었지만 이때는 행동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라고 하죠. 행동할 때 이 거자가 움직이다는 뜻이겠죠. 일거수일투족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거지. 움직이고 멈추는 거. 행동할 때 하는 그 모든 동작을 행동, 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 이 거자에다가 손수자, 일거수 할 때 이 거자가 이 들거자입니다. 여기서는 행동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 높은 행동, 즉 아주 고상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령방위, 스스로. 자, 명자는 무엇으로 하여금 피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여금 쫓겨나게 되었는가? 스스로 쫓겨나게 되었냐? 이 깊은 생각과 고상한 행동을 취하여 내가 스스로 쫓겨나게 되었느냐? 자,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을로 깊이 생각하고 고상하게 행동을 하여 스스로 쫓겨나게 되었는가? 자, 구론이 왈, 오문지, 신목자는 필탄관, 신욕자 필진의. 자, 구론이 말했습니다. 오문지, 오는 나오자입니다. 나는 들으니, 문자 들을 문, 나는 들으니 신목자, 새롭게. 이때 목자는 머리를 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머리를 감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에 쓰는 갓을 말하죠. 갓을 털고, 이 탄자는 두드리다, 털다. 그래서 새롭게 머리를 감는 사람은 그 갓을 깨끗하게 털고, 신욕자, 새롭게 목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다. 털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구론이 대답했다. 내가 들으니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서 쓰고,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다라고 한다. 안능이, 신지, 잘찰, 수물지, 문문자, 호화. 자, 이때 문장 앞에 안자가 올 때는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어찌, 신지, 찰찰. 찰자는
이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찰하면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써 받다. 사물의 문문, 이때 문자는 더럽다는 뜻이죠. 더러운 사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그 사물을 받을 수 없다. 자, 풀이를 정리해 보면 어찌 맑고 깨끗한 몸으로 더럽고 욕된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몸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이 지금 간과와 연못가에서 지금 방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였습니다. 영부상류, 장어, 강어지, 폭중이라. 자, 영자는 편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차라리 어떤 문장의 앞에 올 때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상류, 이 상은 그 물가 이름입니다. 그 상류의 이르다, 다다르다. 차라리 그 상이란 물가에 이르러서 장사 지내다. 죽는다는 뜻이죠.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죠. 어디에? 어디에? 강어지 복중이라. 강가에 사는 물고기의 배 속에 장사를 지내다. 차라리 그 상류에 이르러서 강가에 사는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를 지내다. 즉 강가에 빠져 죽겠다는 의미죠.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차라리 상수로 달려가서 강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를 지낼지언정 안능이 호호 지백으로 이 세속지 지내호. 자, 이때 안자 똑같습니다. 의문사입니다. 자, 호호지백. 이 호자는 힐 호자입니다. 흰 것으로. 호호지백. 그렇기 때문에 다 하얗다는 뜻이죠. 호호지백으로 무엇을 입다. 몽자가 원래 무엇을 입다. 그래서 우리가 계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몽자가 어리석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치는 게 계몽인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당하다, 무엇을 뒤집어 쓰다. 그래서 무엇을 입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진애, 티끌진 티끌애입니다. 세속의 티끌을 뒤집어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풀이를 정리하면 어찌 희고 흰 깨끗함으로써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절대로 세속의 더러움을 자신의 몸에 묻힐 수 없다는 그런 구론의 결백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론이 이 강가에서 빠져 죽죠. 자, 그래서 이 구론과 그 관련된 세시풍속이 바로 이 단호입니다. 단호의 유래는 구론이 일찍이 소인의 참소를 받고 조정에서 쫓겨나 물가를 거닐벼 읊조리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력 5월 5일에 끝내 그 상수의 지류인 명나수의 투신 자결을 하였는데 그 후로 구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마다 5월 5일이면 그의 영혼의 제사를 지내던 것이 곧 단오절의 유래가 되었다. 이 단오절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단오날에는 찹쌀을 풀잎에 싸서 찐 떡을 먹는데 이는 강에 떡을 던져 물고기들이
구런에 시신 대신 떡을 먹게 하였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자, 이 그림들을 보면 바로 그 음식인데요. 자, 어떤 그 음식을 지금 갈대잎이나 연잎으로 꽁꽁 싸맸는데요. 자, 이 갈대잎을 풀어보면 이 찰밥처럼 우리나라의 찰밥처럼 생겼는데, 자, 이걸 우리가 중국에서는 쫑지라고 합니다. 쫑지. 이 종자에다가 자자를 써가지고 쫑지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좀 찹쌀로 지은 우리나라의 찰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여기에는 뭐 팥도 들어가고 또 뭐 대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좀 이 단오전에 많이 먹는 음식이고, 또 평소에도 어디 밖에 나갈 때 뭐 주먹밥, 우리나라의 주먹밥 대신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구론의 대답이었고, 이제 어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부 완이 이소 고예의 거내 가왈. 자, 어부가 완, 이때 완자는 웃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완이 하면 빙그레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가 빙그레 소 웃다, 웃으며 고예, 이 고자는 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두드리다. 예자는 그 노자입니다. 이 배에서 보면 그 배를 젓는 노입니다. 그래서 노를 두드리고 떠나면서 이에 노래하며 말하기를, 어부가 빙그레 웃고 노로 뱃전을 두드리고 떠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창랑 지수 청해 가히 탁 우영. 자, 이때 창랑은 푸른 물결입니다. 푸른 물결. 창랑 지수. 창랑에 물이 맑거든. 예자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어부사죠. 어부가가 아니라 어부사입니다. 어떤 문장의 한 문장의 한 장르인데요. 이때 해자가 보통 이 어떤 이 끝 어절 끝에 해자가 붙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고요. 그냥 하나의 어떤 어절의 음을 맞추는 어떤 또는 어절의 수를 맞추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장랑의 물이 맑거든 탁, 씻을 탁, 세탁하다 할 때 그 탁자죠. 영자는 갓근 영입니다. 갓근 영자입니다. 내 갓근을 가히 씻을 수 있고, 자, 물이 맑으면 그 갓근과 같이 깨끗한 물건을 씻고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랑에 물이 맑거든 내 갓근을 씻을 것이고. 자, 이와 반대로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히 탁 오존이라. 자, 물이 흐리면 탁하면 내 발을 씻으라. 우리가 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깨끗한 물이 있으면 얼굴을 씻고 그 얼굴 씻은 물로 발을 씻죠. 아무튼 이 발은 그 깨끗한 그 어떤 물건에 비해서 좀 더러운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을 것이다. 자, 그래서 물이 깨끗하거나 탁할 때는 그에 맞게 자신도 대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깨끗하면 자신의 어떤 그 뜻도 깨끗이 해서 살면 되고, 세상이 더럽거든
그러면 자신도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래, 너무 고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거 불부여언이라. 수, 그래서 마침내 떠나갔다. 마침내 지금 어부가 떠나가는 거죠. 어부가 마침내 떠나가서 불부여언이라. 부자는 다시입니다. 다시는 여언. 이때 여자 안에 이제 구론이 생략이 됐겠죠. 구론과 더불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 드디어 어부는 떠나서 그와 다시 말하지 않았다. 자,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어부사에 성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어부가 구론에게 충고를 하면서 성인들은 세상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맞춰 살아간다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성인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맹자는 이 성인을 종류를 4가지로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맹자는 성인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백의입니다. 이 백의는 은나라 고죽군의 아들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 것을 만류하다가 이를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죽은 인물이죠. 자, 이 맹자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백의는 눈으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부정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바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바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에는 나아가 다스렸고 곤란할 때에는 물러났다. 횡포한 정치를 하는 조정이나 횡포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관복 차림으로 시커먼 진흙에 앉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다. 주, 이때 주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이죠.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가 다스릴 때는 북해의 변두리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의의 기풍을 듣게 되면 탐욕한 사나이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나이가 지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청성, 맑은 성인, 성인 중에서도 어떤 청렴결백한 성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깨끗한 사람이 바로 이 백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인을 보시겠습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중국 은나라 왕조의 초기의 명재상으로 탕왕을 도와 하왕조의 걸왕을 멸망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이 걸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죠. 이 폭군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 걸과 아까 좀 전에 소개한 이 주 두 사람을 우리가 폭군의 대명사, 이 걸주라고 하고, 또 그러면 성군의 대명사가 누구죠? 그렇죠. 요임금과 순임금이죠. 그래서 요순과 이 걸주는 서로 대비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이윤이 이런 공을 세웠는데요. 자, 이윤을 맹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닌가 라고 하여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에도 나아가고 세상이 곤란할 때에도 나아갔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낳으심에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알게 될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깨닫게 될 사람을 일깨워주게 하였다. 나는 하늘이 닿은 백성 가운데서 먼저 깨달은
사람 즉 선각자이다. 내가 장차 이 도로서 백성을 일깨우리라 하고 말하였다. 천하의 백성 중에서 미천한 남자, 미천한 여자라도 요순이 베푼 은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자기도 그를 도랑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는 천하의 무거움을 스스로 떠맡은 것이다. 이렇게 맹자는 이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 임자는 맞다, 책임을 맞다라고 의미죠. 그래서 성인 중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윤이죠. 자, 세 번째 성인은 유하해입니다. 이 유하해는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로 남의 선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오만함이 있었다라고 조금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인데요. 자, 맹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더러운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짐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리로 행동을 하였다.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으며 공궁에 빠져도 근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과 살면서도 너그럽게 대하고 차마 떠나지 못했다. 자, 이거는 보면 그 아까 말한 백이와 조금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비록 내 곁에서 벌거벗고 있다 한들 내가 어찌 나를 더럽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하의 기풍을 듣게 되면 비루한 사나이가 너그럽게 되고 천박한 사나이가 후덕하게 되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화할 화, 뭐 조화롭다 할 때 화자입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조화로운 사람,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화입니다. 화성. 자, 그래서 맹자는 또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백인은 좁고 속이 좁다는 거죠. 자, 비루한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서 폭군을 탈 때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유아에는 불공하다. 공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좁은 것과 불공한 것은 군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맹자는 백이와 유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나라를 떠날 때 밥하려고 일어놓았던 쌀을 건져가지고 갔지만 노나라를 떠나실 적에는 내 발걸음이 왜 이다지도 무거우냐라고 하였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돌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 공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의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그리고 빨리 떠나야 할 때는 빨리 떠나고 오래 있어야 할 때는 오래 있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는 머물고 벼슬할 수 있을 때는 벼슬하신 사람이 공자였다. 자, 그래서 이 공자를 때에 맞는 성인, 즉 성인 중에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이런 말로 쓰게 합니다. 시중이라는 말도 씁니다. 때에 맞게, 이 중자가 맞을 중자죠. 때에 맞게. 그래서 이 공자를 성인 중에서도 가장 으뜸 성인으로 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어떤 일을 할 때 때에 맞게 해야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때는 또 저렇게 해야죠.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때가 달라지면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어떤 시대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했던 행동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또 그때 조선시대의 행동이 그런 것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올바른 걸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때에 맞게 행동해야만이 어떤 세상과 반목하지 않고 어떤 공평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어부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